자, 지금 나눠드린 거는 저번에 제가 학교 설명할 때 그냥 칠판에다가 그냥 몇 글자 끄적끄적 적으니까 학생들이 내가 뭘 들었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해결책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조금 종이로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무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요 애들은 시험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 그거를 설명을 한 건데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다 아실 건데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마디로 그냥 공무원 영어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미가 없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처음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접근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영어를 잘했던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아니면 본인이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층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 얘네 빼고 제일 못하는 학생들 빼고 자,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맨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마 1년 여러분들이 패스가 되는지 패스가 안 되는지 결정이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게 영어예요. 예. 그건 아시죠? 그래서 출발선이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해서 몰랐다. 내가 그 법에 아니면은 뭐 국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출발선이 똑같이 시작되면서 같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 애초부터 잘하는 사람하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본인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굉장히 잘한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너무 싫어했다. 영어 선생님을 보면 화가 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번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1번. 어휘가 보통 두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문제 푸시는 분인데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휘 문제 자체를 위해서 내는 어휘 시험 문제가 있죠. 자, 없으십니까? 여기 가주세요. 보세요. 그러면 어휘 시험 자체 문제를 본다면은 지금 1번에 보시면은 fastidious 이 단어하고 동의어를 찾아라라는 시험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이 있겠죠. 그럼 fastidious 굉장히 까다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한국 고객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ick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저번에 옛날에 혹은 전에 풀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까다로운 뜻 이런 동의어를 찾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문맥에서 어울리는 단어를 찾으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어휘 문제 자체가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하셨어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 어휘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잘 못하세요. 지금 밑에 보시는 거 보세요. 독해를 위한 어휘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독해 지문에서 단어가 눈에 잘 들어옵니까? 한번 쓱 한번 보세요. 나 hazard 알아. irritating volcano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vicinity-라든가 아니면 alter-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근 정도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네요. 문제는 좀 극단적으로 어려운 단어만 있는 지문을 제가 고르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두 단어를 모르면은 그거는 상상해서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반 이상이 모르는 단어다. 근데 실제로 공무원 영어의 특징이 점점 독해가 어려워진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실수하는 게 뭐냐? 문법만 하시죠. 제일 중요한 7, 8월에 문법만 하십니다. 그때 어휘랑 그리고 기본적인 독해가 같이 깔려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문법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못 풀죠. 왜냐면은 논리적인 독해 문제를 푸실 때 일단 연습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상당히 단어를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진하게 계산하는 법이 내가 그래 영어는 좀 못하니까 한 65점 맞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으면 되잖아. 자, 이렇게 굉장히 천진난만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안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이 분명히 하나는 어렵게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나는 망치고 딴 사람도 망치는 것까지 괜찮은데 누군가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붙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잘못된 생각이야. 아시겠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절대 안 돼요. 제가 다 지켜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열심히 하시되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영어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국어하고 영어가 상당히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번에 어휘 보시면은 제가 7월 달 그리고 12월 달 6개월 동안 어휘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와 동시에 독해 조금 그리고 문법을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번에 독해를 위한 어휘를 왜 넣겠어요? 나중에 독해할 때 정말 어휘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주제별 어휘를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 수업에서는 이런 주제별 어휘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면 자연, 과학이면 과학, 그 다음에 뭐 인문이면 인문.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에서 깔아주는 어휘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1번 스타일, 정말 어휘 자체를 묻는 그런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독해가 국어 같은 경우는 몇 문제 나와요, 여러분? 작년에 3문제 나왔죠. 그리고 많으면 4문제 나오죠. 3, 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마치 문법만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0점 이상이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를 할 그 상황이 되는데, 80점 이상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 2개 다 틀리고, 거기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건 뭐였냐면, 여러분 2번 보세요. 수거. 수거가 2문제 나오는데 수거가 사실상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다행히도 기출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가 take라는 동사의 그 이어 동사구를 쭉 정리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거 자체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구를 쭉 정리를 하시는데 막연하게 단어 외우시는 것보다 이게 양이 훨씬 적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판까지 1월, 2월까지 이 공부를 잘 안 해오세요. 그러면은 아까운 수거 문제를 남들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맞출 수 있는 수거 문제를 또 같이 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거는 언제 하냐? 처음부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어휘하고 문법이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수것만 몰아서 공부하시면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대신 똑똑하게 공부하셔야겠죠. 막연히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정리된 노트가 필요하고, 어떤 수업을 듣던가 그 정리된 노트가 꼭 필요하고, 그거를 10월부터 11월, 12월 그때까지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1월부터 3월까지는 뭐예요? 문제 푸셔야죠. 그리고 문제 풀기가 왜 중요한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일단 3번 와보세요. 회화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 회화 문제가 2가지 유형으로 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회화 표현 자체를 묻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번에 작년에 나온 게 Speak of Devil, 그 다음에 What are friends for?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자, 그다음 밑에 한번 보세요. Put yourself in my shoes. 내 입장 생각해봐. 이런 것 자체는 이 표현을 아냐 모르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시험 문제 유형이 하나고, 그 다음에 2번째,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 알맞는 답이 될까?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2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회화 문제가 나오면은 당연히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모의고사를 좀 많이 푸셔야 돼요. 왜냐면은 1번보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데 2번이 여러분이 좀 틀릴 확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6문제죠. 여기까지 6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를 안 해서 2개 버리고 그 다음에 수거 2개 중에 하나 맞히고 그럼 벌써 마이너스 3인데 괜찮아요, 선생님. 저 문법 열심히 할 거니까. 글쎄요.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는데. 더 문제는 독해에서 3문제 정도, 즉 3분의 1은 꽤 까다롭습니다. 자, 이제 4번 보세요, 여러분. 문법. 자, 문법이 3, 4문제 나온다고 친다면은 문법을 어휘와 함께 7월부터 12월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이상하게 공부하시는 방법이 책 하나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건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마무리를 잘 못하세요. 그 마무리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관계사를 공부한다 칩시다. 자, 관계사가 뭐예요? 그러면 문장과 이어주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관계사 역할을 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 그건 이론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의 문장을 기억을 하시는 패턴 유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잘 못 지시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지금 8개로 정리해 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문제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8개로 정리해 놓은 패턴이 실제로 여러분 공무원 시험 문제 그리고 많은 영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계사 문제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여러분이 틀렸어요? 자, 그냥 공부해서 맞았어요. 그러면은 맞았나 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이 문제 패턴을 기억을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10번은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1년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슬쩍 보실래요, 여러분? 자, 관계대명사 역할을 묻는 문제입니다. 나 문법 하나도 몰라요. 괜찮아요. 한번 제 설명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 문장 보시면은 I contact all managers. Some of them were out of town.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문장이죠? 뒤에도 문장이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접속사가
제일 필요하겠죠. 그런데 접속사는 없고 댐에다 가로를 쳤다면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대명사를 쓰라는 얘기죠. 즉 대명사를 쓸 것이냐 관계대명사를 쓸 것이냐. 자, 댐의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이어줬을 때 whom이라고 바꾸셔야겠죠. 이런 문제라든가 제가 제일 별표 친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7번 스타일입니다. 7번 보실래요 한번? 자, 중복주의라고 나왔죠, 여러분? 자, 앞문장이 무슨 create, climate, 그 다음에 which villages can prosper in it 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which가 나와 있지만 뒤에도 또 목적은 it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중복이 된 잘못된 사례죠. 이런 문장 패턴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과정이 없이 막연하게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실제로 학원 과정, 수업 과정을 쫓아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너무 많이 틀려요. 너무 많이 틀려요. 아, 물론 제 학생도 있고 제 학생 아닌 학생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1년 동안 문법만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패턴화식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관계사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패턴화해서 잡아주는 공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1번부터 2번, 3번 제가 그 공무원 시험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3번 참 많이 나와요. 대절을 쓸 것이냐 관계되면서 왔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문제 패턴이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둘 다 명사절이죠. 둘 다 명사절이고 한국말로 했을 때 구분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대절은 완벽한 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관계되면서 왔은 자체 선행사가 필요 없고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죠. 그런 거의 특징을 잡아주는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 공부하신 다음에 또 몇 번 반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문제 푸시면 관계사에서 분명히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네. 또 이쪽이 문제를 꼬아서 만드는 게 또 제 전문이기 때문에 성격이 꼬여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도 굉장히 잘 까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했을 때 관계대명사 곧바로 배운 다음에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면 너무 잘 풀리죠. 하지만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시킨 다음에 다른 문제 패턴을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독해 한번 봐주세요. 자, 독해에다 여러분 스스로 그냥 별표지 한번 쳐보실래요? 독해에다가. 잊으실까봐. 독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실까봐 제가 별표 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7, 8월에 나는 문법만 해야지 난 초보니까 아니요. 3개 다 하셔야 됩니다. 기본 어휘, 문법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해를 조금씩 껴줘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독해 갑자기 풀면은 뭐 문법 다 한 다음에 1월 달부터 독해에 집중을 하면은 잘 되겠지. 잘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은 단순히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논리성을 묻는 문제가 껴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씩 기본적인 문장에 나와 있는 독해를 조금씩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뭐 기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을 하시거나 상관없으니까 매일매일 독해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나중에 결국 결정짓게 돼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계속 독해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면 올라가요. 예. 신기한 거는 1년 동안 문법을 했는데도 문법은 많이 틀리시는데 독해를 계속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독해는 올라가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런데 전체 11문제 중에서 3문제 중대는 까다로운데 자, 1번 보세요, 여러분. 까다로운 게 뭐가 까다로운지. 빈칸 완성. 이게 제일 어렵죠. 왜냐면은 글 흐름에 맞춰서 이 칸에는 요런 표현을 넣는 게 전체 흐름에 방해가 안 되겠구나. 그거를 느낌을 받으시려면 논리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3번 스타일이죠. 주제, 요지, 제목. 그 다음에 글의 순서 흐름이 실제로 올해 나왔었잖아요. 이게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상 요거는 훈련을 시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연결의 문제도 아니고요. 글의 순서 흐름 문제도 아니고 주제, 제목, 요지도 아니고 1번과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휘력이 떨어지면은 내가 읽은 게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할 때 일일이 다 대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운 좋게 1번이 답이면은 또 독해 잘하는 사람 빨리 찾는데 또 1번이 또 답이 별로 없어요. 꼭 3, 4번에 껴들어가죠. 그러면 읽다 지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강의 들어가실 때 4분의 3은 문법 정리를 하시되 4분의 1은 어휘와 독해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강의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그런 강의를 여러분 안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어휘 문제 2개,
다시 수거 문제 2개, 그 다음에 회화 문제 보통 2개, 그 다음에 문법 3, 4문제. 문법이 다 쉽게 나왔다. 그럼 다 맞힐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확률적으로 4문제가 나간다면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이라면 한 문제는 반드시 답이 안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별력을 기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4개 중에서 3개가 무난하다면 당연히 누군가 틀리게 만들려면 어휘 쪽에다가 세게 내는 경우가 가장 흔할 거예요. 그리고 독해를 굉장히 2개를 생각을 많이 하게 오래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 왜 어휘를 반드시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할 시간이 없어요. 국사 외워야 되죠. 그것도 외국 굉장히 많다면서요. 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어휘를 모르니까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때쯤 언제요? 1월 달에 2월 달에 못해요. 아예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문법을 조금 맞고 독해를 조금 맞고 어휘 수거는 다 틀리고 누군가는 다 맞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20문제에서 -4로 최소한 막아주셔야 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어디서 틀려줄 수 있는지. 독해 -2까지 실제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세게 낸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독해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3, 4개를 틀리죠. 벌써 패스하고는 상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문제 패턴이 나오니까 처음에 뭘 중심으로 해야겠다.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어휘, 그 다음에 문법, 전체적으로 4분의 3은 문법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거는 조금 나중에도 괜찮고 그 대신 독해를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매일 해주냐 안 해주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뭐 하세요? 화요일날 축구 본다고요? 축구 해요. 근데 축구 새벽에 하잖아요. 그쵸? 한국 나오는 거 러시아하고 하나요? 한국의 그 경기 새벽에 하는 거 보시고 근데 그거 보신 다음에 본인이 필드에서 뛴 것처럼 굉장히 지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날 오세요. 제가 2시부터 6시까지 다시 문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무료니까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관계에서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근데 지금 선생님 제가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문법을 제가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거를 단 4시간 동안 제가 끝낼 건데 3시간은 제가 문법 정리를 해드리면서 어디에 중점을 둬라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프린트를 마련하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어휘 공부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독해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화요일이 아니다. 우리 언제야 축구? 몰라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공부만 해서. 수요일 날. 관심 있잖아요. 솔직히. 수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예. 아마 이 강의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또 안 오시면 제가 외롭잖아요. 저 혼자 카메라를 뻘쭘하게 혼자 서 있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여러분 음료수도 사드리고 또 어떻게 남아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